이경희 작가의 북콘서트를 시작한 날인데요.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지으신 분들은 오늘이 생일이고요. 이 책이 세상 밖으로 나온 청년인데 이렇게 경상북도에 포항시에 와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건 방송을 생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많은 그 시청자들이 전국에서 보고 있고요. 지금 서구에서는 이거를 리플을 걸어서 전 세계의 생중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을 안 할 일은 없으시니까요. 단지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때 어떤 대목에서는 이렇게 방송국 방청객처럼 박수처럼 소리까지 안 주셨고요. 박수 한번 이렇게 쳐주시고 호응해 주시고 또 끄떡끄떡 해주시면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좀 해주실 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토요일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온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경희의 통일 한국의 집을 짓다 라는 책이 이게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요. 여기 이 책을 보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글씨가 제일 크네요. 그래서 이 책을 지은 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죠. 지금 옆에 계시는 이분입니다. 충청북도 단양 출신이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저런 인연이 되어서 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17살 때 고등학교 시절부터 뭔가 이 청소년답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성처럼 되어 있는 우리 남한의 실정들을 이렇게 살 수 있겠냐 우리가 원래대로 백두산까지 넘나들면서 그리고 러시아, 중국 대륙을 거쳐서 유럽까지 다닐 수 있는 이러한 자유와 우리의 인권을 지켜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지금 50을 바라보는 이 나이까지 사업을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대한민국 한반도 통일에 대한 그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고심과 그러한 고민들을 담아서 바로 이 책 한 권에 담아 있는데요. 제가 여기 오신 분들에게 또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책에서도 어른들이 얻을 것도 있지만 특히 청소년들, 우리의 꿈을 꾸는 분들은 우리의 한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미래가 바뀌고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가실 때 뭐 한 가지 이렇게 구입하시려면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시장민들이나 또 너무나 섬나라 갇혀 사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꿈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분들은 항상 나보다 조금 다르죠. 다른 생각과 그리고 힘겹지만 그러한 시련을 뚫고 목표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세상을 바꾸는데요. 바로 세상을 바꾸는 인물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이 저자는요. 1974년생입니다. 충북 단양에서 출생을 하셨고 청주죠 거기가 충북대상공대학교 부석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셨고 곧이어서 계속해서 이 통일에 대한 생각으로 한국외국어대학에서 통일헌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으시면서 지금은 기업으로서 상당히 많은 꿈을 가지고 그 기업에서 생긴 여러 가지 이익을 가지고 통일한국을 이루는데 전념하고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통일한국의 집을 짓다 저자 이경희 박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북포항은 낯설지 않으시죠? 낯설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왔었고요. 네. 김만부 작가의 서예전 네. 작품전 네, 왔었고 그날 멋지게 봤는데요. 우리 여기 오신 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 시민 여러분, 경북 도민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경희 자서전 통일 한국
시민들과 그리고 경북도민들과 함께해서 같이 꾸는 꿈으로 통일한국의 꿈을 같이 꾸고 그리고 통일한국 시대를 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항 시민들, 경북도민들과 함께 오늘 북 콘서트를 열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가슴 뿌듯한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늘 그렇습니다만 제 아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전에 몰랐는데 저도 뭐 어떤 그 책 같은 거 비슷한 걸 한번 써보다 보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세상에 내려도 될까라는 망설임이 있었는데 음식을 만드는 분들은 1시간 이상의 음식을 재료를 손질하고 맛을 내고 그러는데 먹는 사람은 5분이면 먹고 버리거든요. 이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쓰는 사람의 열정과 고심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읽어주는 것도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한 두 분을 좀 먼저 모시고 축하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지금 사시지만 실은 충청도를 고향으로 삼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대단한 분이세요. 이 경상북도에 오셔서도 그 고향을 잊지 않고 경상북도에 사시는 모든 충청북도 도민들, 또 충청남도 충청인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미천적 역할을 하고 계시는 김종택 도민회장님 잠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드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영해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뭐 초면이 아니시죠? 예. 오실 때마다 뵙고. 네. 우리 저 도민회장님 오늘 이렇게 서둘러서 이 자리에 빛내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회장님의 뜻을 함께해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뭐 축하의 말씀 하나 부탁드릴까요? 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멀리 서울에서 우리 창조와 혁신도시 포항을 이게 방문해 주셔가지고 통일 한국의 집을 짓다 이런 북 콘서트를 개최하기는 걸 진심으로 환영드리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좀 성취되고 저는 기쁨 속에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면 대한민국 통일이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아유, 진짜 정말 축하해 말씀이었는데요. 아니, 저 회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회장님 그 덕이 얼마나 많으신지, 제가 듣기로는 이 경북, 특히 포항, 울산 이렇게 저 충청인들이 아주 결집력이 대단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조직이 되었고 그분들이 만나는 걸 얼마나 만에 만나시는지 또 만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서로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 고향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건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같은 고향이로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많이 해주시고 그 보답으로 사실 또 우리 충청 향 회장님이 굉장히 또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의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현재도 지금 연락을 계속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감사드립니다. 모든 거는. 네. 예. 그러면 그 작품이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네. 사실 저는 뭐 대략 뜻은 알겠지만 그 속에 숨은 실제 뜻을 제가 잘 몰라서 그 주신 작품을 선사하신 선생님 앞에서 지금 그것이 본인에게 우리 저자한테 어떤 의미였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갈지 한번 소개를 그 대목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의 좌우명은 그 진인사 대천명인데요. 다 알고 계시죠? 좀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 천명을 기다린다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런 뜻인데 저는 10대에서부터 계속 그 20대, 30대를 거쳐오면서 지금까지 그 일관되게 좌우명이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그리고 여러 사회 활동을 할 때도
어떤 최선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그 천명을 기다린다, 하늘의 뜻을 따른다, 이렇게 좀 그런 인생의 자세로 살아왔어요. 저의 지금 이 포항시민 경북도민들과 만나고 있는 이 자리에 제가 그 자서전을 써가지고 왔는데, 이 책을 내고 또 사업상으로 성공하고 이 모든 과정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좀 하늘의 뜻에 따르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가짐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이 성공이죠. 사업상의 성공도 있었고 그리고 인생의 어떤 성공의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통일한국의 집을 짓는 과정도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인사의 마음으로 그 최선을 다하는 그런 혼을 담은 통일 시공을 하듯이 통일한국의 집을 짓듯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경주해야지만 또 하늘을 감동시키고 하늘의 뜻이 내려오고 운이 합쳐져서 그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그 시대 세태를 보면 많은 좀 통일에 대한 회의론도 있고 통일 왜 해요? 그냥 우리 청년들도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그 현상이 좋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왜 통일을 해야 되죠? 라고 질문하는 반문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 헌법에 그 명시되어 있거든요. 솔직히 통일은 헌법적 과제예요. 우리 그 최상위법인 헌법 전문이나 헌법 3조, 헌법 4조, 헌법 66조 3항, 헌법 69조, 대통령의 취임 선서까지 계속돼서 통일을 성취할 것을, 통일을 추진할 것을 헌법적으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진인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법적 과제를 수행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혼을 담은 통일 시공을 해 나간다면, 그러면 하늘이 감동해서 그리고 국제적 글로벌 관계에서도 운이 따라서 통일은 우리 세대에 반드시 만들 수 있고, 그 통일을 만든 그 상황에서의 미래 세대의 자유와 인권은 우리 세대가 누리는 그 자유와 인권보다 훨씬 더 커진 자유, 그리고 훨씬 더 커진 인권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통일 한국을 선물해줘야 된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통일 한국을 만들어서 줄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7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이 분단의 대물림을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박수.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종택 회장님이나 우리 김남도 선생님께 오히려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김남도 선생님을 만나게 된 인연은 또 우리 회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고 있는데, 그 작품 하나로 한 분의 이런 작가가, 또 사업가가, 또 혹은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동기유발이 되고 우리 세상을 바꾸는, 국민들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규모를 바꾸는, 국가를 바꾸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데 대해서 정말 두 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남도 선생님께서도 그냥 이렇게 저기 앉아 계시나 여기 앉아 계시나 뭐 크게 관계 없으시니까 여기 그냥 듣는 분의 입장에서 좀 앉아 계시죠? 예. 괜찮겠죠? 예. 오늘 이따가 저도 선물 하나 받으려고요. 자, 우리 그러면 통일 이야기를 잠시 후 이어가기로 하고, 우리가 사실 궁금한 거는 저거예요. 어떻게 그 법과대학을 나오셔서 사업을 하게 되고, 이 사업을 한다고 아무나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아무나 돈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실패하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인데 어떻게 성공을 하실 수 있었고, 그 동력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또 사업 규모도 좀 궁금하고. 네.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17살에 통일한국을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이제 꿈을 키웠어요. 그 꿈을 키웠는데 그 발단은 고등학교 윤리 시간 그리고 역사 시간을 통해서 그 당시 그 대한민국과 북한이 분단돼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 사강에 너무나 많은 이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그렇잖아도 지금 그 대한민국이 너무 힘든 상황인데 주변 사강의 이권까지 빼앗기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더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더 누릴 수 있는 인권이 더 누릴 수 있는 복지가 국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복지가 너무 제약을 받는다. 그런 좀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 고등학생으로서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래서 약소국으로서의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계속 있으면 우리 세대도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에서는 적어도 기성정치권이 통일한국을 못 만들어준다면 우리 세대에서라도 통일한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복지를 확대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좀 그 사업도 열심히 하게 됐는데요. 그 사업을 하게 된 발단은 네네. 저도 이제 그 일반적으로 좀 그런 그 법조인이 돼서 그 법학과를 가서 그렇죠. 예. 사법고시를 하고 네네. 판검사를 하고 변호사를 해서 법조인이 돼서 이제 정치를 해서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이 되는 이런 일반적인 그 좀 루트를 통한 네. 일반적인 과정을 통한 정치인을 꿈꿨어요. 근데 그 청년 이경희가 군대를 갔다 와서 접한 이 한국 자본주의는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좀 기반이 좀 있어야 되고, 왜냐면 이제 사법시험 하려면 오랜 기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약간의 물적 토대가 있어야 되고, 네. 그런 또 통일, 대한민국 한국 자본주의의 청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대한민국은 저 너무 좀 냉정해요. 인색해요. 네. 그러니까 좀 몸으로 좀 부딪히면서 이게 자본이라는 자본이 없이는 사람의 인격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이상도 꿈도 예. 펼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너무 좀 강하게 깨닫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을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 때 네. 우리가 경희대에서 멀지 않은데 신설동에 있어요. 네네. 동대문 군대요. 예. 그래서 무작정 부동산 사무실을 들어가서 네. 알바로 고용해 주세요라고 이제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예. 부동산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 점원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일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업무가 좀 적성에 맞더라고요. 적성에 맞아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다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업무를 배우면서 적성에 맞다 보니까 아예 부동산업에 그냥 눌러 앉게 있습니다. 6개월 만에 점원에서 사장님. 예,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대학 4학년 때 공인중개사 오히려 사법시험을 공부한 게 아니라 사법시험 공부하다가 중지를 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했던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해서 4학년 때 합격을 하고 경희대학교 앞에 민족통일부동산이라는 부동산 사무실을 청년 창업을 했습니다. 그때도 민족통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청년 창업을 해서 경희대 앞에서 이렇게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원룸 사업 있죠, 원룸 빌딩 사업, 5층짜리 원룸 빌딩을 지어서 이렇게 임대를 놓고 노후 대책을 하고 수익을 얻는 그런 것이 아주 유행이었거든요. 그 당시 2000년, 2001년 그 당시에. 그래서 저도 부동산 유통을 하는 일반 부동산 사무실에서 개발업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2층 집에서 시작해서
5층 이렇게 좀 경희대 앞에서 개발 사업을 원룸 오피스텔 개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잘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또 큰 꿈을 가지고 민족 통일의 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성을 들이게 되고 열정을 쏟게 되고 좀 잘 기반을 잡아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여의도에 200평 정도 되는 땅을 그 당시 좀 많이 해주시고 그 보답으로 사실 또 우리 추정 향 회장님이 굉장히 또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의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현재도 지금 연락을 계속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감사드립니다. 모든 걸로. 네. 예. 그러면 그 작품이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네. 사실 저는 뭐 대략 뜻은 알겠지만 그 속에 숨은 실제 뜻을 제가 잘 몰라서 그 주신 작품을 선사하신 선생님 앞에서 지금 그것이 본인에게 우리 저자한테 어떤 의미였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갈지 한번 소개를 배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의 좌우명은 그 진인사 대천명인데요. 다 알고 계시죠? 좀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 천명을 기다린다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런 뜻인데 저는 10대에서부터 계속 20대, 30대를 거쳐오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좌우명이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그리고 여러 사회 활동을 할 때도 어떤 최선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천명을 기다린다, 하늘의 뜻을 따른다 이렇게 좀 그런 인생의 자세로 살아왔어요. 저의 지금 이 포항시민 경북도민들과 만나고 있는 이 자리에 제가 자서전을 써가지고 왔는데 이 책을 내고 또 사업상으로 성공하고 이 모든 과정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좀 하늘의 뜻에 따르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가짐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이 성공이죠. 사업상의 성공도 있었고 그리고 인생의 어떤 성공의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통일한국의 집을 짓는 과정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인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혼을 담은 통일 시공을 하듯이 통일한국의 집을 짓듯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경주해야지만 또 하늘을 감동시키고 하늘의 뜻이 내려오고 운이 합쳐져서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시대 세태를 보면 많은 좀 통일에 대한 회의론도 있고 통일을 왜 해요? 그냥 우리 청년들도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현상이 좋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왜 통일을 해야 되죠? 라고 질문하는 반문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솔직히 통일은 헌법적 과제예요. 우리 최상위법인 헌법 전문이나 헌법 3조, 헌법 4조, 헌법 66조 3항, 헌법 69조, 대통령의 취임 선서까지 계속돼서 통일을 성취할 것을, 통일을 추진할 것을 헌법적으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진인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법적 과제를 수행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혼을 담은 통일 시공을 해 나간다면 그러면 하늘이 감동해서 그리고 국제적 글로벌 관계에서도 운이 따라서 통일은 우리 세대에 반드시 만들 수 있고 그 통일을 만든 상황에서의 미래 세대의 자유와 인권은 우리 세대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보다 훨씬 더 커진 자유 그리고 훨씬 더 커진 인권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통일 한국을 선물해 줘야 된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통일 한국을 만들어서 줄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70년 이상
지속되온 이 분단의 대물림을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종택 회장님이나 우리 김남도 선생님께 오히려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김남도 선생님을 만나게 된 인연은 또 우리 회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고 있는데 그 작품 하나로 한 분의 이런 작가가 또 사업가가 또 혹은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동기유발이 되고 우리 세상을 바꾸는 국민들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규모를 바꾸는 국가를 바꾸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데 대해서 정말 두 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남도 선생님께서도 그냥 이렇게 저기 앉아 계시나 여기 앉아 계시나 뭐 크게 관계 없으시니까 여기 그냥 듣는 분의 입장에서 좀 앉아 계시면 괜찮겠죠? 오늘 이따가 저도 선물 하나 받으려고요. 자, 우리 그러면 통일 이야기를 잠시 후 얘기 이어가긴 하고 우리가 사실 궁금한 거는 저거예요. 어떻게 그 법과대학을 나오셔서 사업을 하게 되고 이 사업을 한다고 아무나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아무나 돈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실패하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인데 어떻게 성공을 하실 수 있었고 그 동력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또 사업 규모도 좀 궁금하고. 네. 저는 그 아까 얘기했듯이 17살에 그 통일한국을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이제 꿈을 키웠어요. 그 꿈을 키웠는데 그 발단은 고등학교 윤리 시간 그리고 역사 시간을 통해서 그 당시 그 대한민국과 북한이 분단돼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 사강에 너무나 많은 이권을 빼앗기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그렇잖아도 지금 그 대한민국이 너무 힘든 상황인데 주변 사강의 이권까지 빼앗기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더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더 누릴 수 있는 인권이 더 누릴 수 있는 복지가 국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복지가 너무 제약을 받는다. 그런 좀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 고등학생으로서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래서 약소국으로서의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계속 있으면 우리 세대도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에서는 적어도 기성정치권이 통일한국을 못 만들어준다면 우리 세대에서라도 통일한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복지를 확대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좀 그 사업도 열심히 하게 됐는데요. 그 사업을 하게 된 발단은 저도 이제 그 일반적으로 좀 그런 그 법조인이 돼서 그 법학과를 가서 그렇죠. 사법고시를 하고 네네. 판검사를 하고 변호사를 해서 법조인이 돼서 이제 정치를 해서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이 되는 이런 일반적인 그 좀 루트를 통한 일반적인 과정을 통한 정치인을 꿈꿨어요. 근데 그 청년 이경희가 군대를 갔다 와서 접한 이 한국 자본주의는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좀 기반이 좀 있어야 되고 왜냐면 이제 사법시험 하려면 오랜 기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약간의 물적 토대가 있어야 되고 그런 또 대한민국 한국 자본주의의 그 청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 대한민국은 너무 좀 냉정해요. 인색해요. 그러니까 좀 몸으로 좀 부딪히면서 이게 자본이라는 자본이 없이는 사람의 인격도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의 이상도 꿈도 펼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너무 좀 강하게 깨닫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 때 우리가 그 경희대에서 멀지 않은데 신설동에 있어요. 그 동대문 군대요. 그래서 무작정
부동산 사무실을 들어가서 네. 알바로 고용해 주세요라고 이제 그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예. 부동산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동산 사무실 점원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부동산 업무가 좀 적성에 맞더라고요. 의외로. 적성에 맞아서 한 6개월 정도 그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다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업무를 배우면서 적성에 맞다 보니까 아예 부동산업에 그냥 눌러 앉게 있습니다. 6개월 만에 점원에서 사장님. 예,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대학 4학년 때 공인중개사 오히려 사법시험을 공부한 게 아니라 사법시험 공부하다가 중지를 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했던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해서 4학년 때 합격을 하고 경희대학교 앞에 민족통일부동산이라는 부동산 사무실을 청년 창업을 했습니다. 그때도 민족통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청년 창업을 해서 그 경희대 앞에서 이렇게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그 원룸 그 사업 있죠, 원룸 빌딩 사업, 5층짜리 원룸 빌딩을 지어서 이렇게 임대를 놓고 노후 대책을 하고 수익을 얻는 그런 것이 아주 유행이었거든요. 그 당시 2000년, 2001년 그 당시에. 그래서 저도 그 부동산 유통을 하는 일반 부동산 사무실에서 개발업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2층 집에서 시작해서 5층 이렇게 좀 경희대 앞에서 개발 사업을 원룸 오피스텔 개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잘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또 큰 꿈을 가지고 민족통일의 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성을 들이게 되고 열정을 쏟게 되고 좀 잘 기반을 잡아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여의도에 200평 정도 되는 땅을 그 당시 좀 IMF 이후에 좀 그래도 좀 오르기 직전에 그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땅을 과감하게 시드머니를 모아놓은 걸 가지고 땅을 사서 여의도에 13층 빌딩을 올려요. 제가 2002년에 빌딩을 올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빌딩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적성에 맞고 그리고 부동산 업이 적성에 맞고 그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으로 정성을 쏟고 민족 통일을 통일한국을 짓듯이 혼을 담아서 건물을 짓고 하다 보니까 일이 잘 풀렸어요. 그래서 여의도에 이제 그 2003년 2월에 민족통일 대통령 리빙텔, 민족통일 대통령 빌딩을 준공하면서 이제 사업이 좀 전문 빌딩 그 개발 그 사업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청년 창업에 어떻게 보면 성공 스토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자세한 내용이 이 시간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저기 선생님 그리고 이제 되게 그 사업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좀 즐기고 싶어하고 또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그래서 뭔가 이 다른 분들과는 뭐라 그러나요? 재화를 더 쫓아다니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건데 이것을 위해서 재화를 획득한다 이런 사람의 삶들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2002년도 3년도면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예. 네. 참 우리가 20대 후반에 저는 뭘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좀 계산을 좀 잠깐 해봤어요. 네. 상당히 좀 놀라운 그런 발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어떤 개발 또 재주라고 봐요. 저도 취미를 시작해서 이제 본업이 된 게 지금 서예인데 제 얘기인데 포스코에 79년도에 입사를 해서 이제 취미로 서예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뭐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네.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 뭐 지금 학원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네. 뭐 우리 작가님 마냥 큰 돈은 벌지도 못하고 그냥 그 글씨를 매진하다 보니까 돈은 못 벌어도 그나마 또 서예로서 지금 또 같이 또 먹고 살고 있고 네. 또 보람을 느끼고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작가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데 뭐 앞으로다가도 그런 정신으로 하면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네, 네. 동조 김남도 선생님의 네. 그 서예 경지, 그 예술적 그럼요. 가치의 경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직장을 그만두고 서예로 아예 이렇게 네. 나서셨고 네, 네. 저는 이제 고시를 감히 포기하고 네. 그 사업가의 길로 들어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저랑 그 인생 스토리가 또 이렇게 좀 자기 적성에 맞는 그 어떤 업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저도 이제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모든 일에 미치지 않처럼 일을 못하면 불광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불광 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이르지 못한다. 예, 네. 그러니까 미칠 급자. 네네네. 미치지 않으면 어느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 같은 얘기예요. 우리 선생님도 지금 늘 하시는 말씀이 지인사 대천명 하는데 좋은 의미도 좋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계시니까 뭐 결과가 좋게 나오시 싶습니다. 예. 저는 제가 이꾸는 꿈, 통일한국의 집을 짓겠다는 이 꿈을 우리 포항 시민들 그리고 경북도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체 국민 5,200만이 함께 통일한국의 집을 짓겠다는 꿈을 공유해서 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통일한국 시대를 우리 세대 내에 빨리 만들고 싶은 네. 그 진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김종태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러실 텐데요. 과연 통일이 될까? 이 뭐 한두 해 된 것도 아니고 벌써 70년 훌쩍 넘었고요. 70년 전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헤어진 가족들이 아직도 만나지도 못하고 생사 여부도 모르고 전화는커녕 서신 교환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통일을 하려면 주변 강대국 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전공을 하셨으니까 또 통일에 대한 말씀하시니까 우리 계시분들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네. 진짜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네 돈 그렇게 부담 아닐 수도 있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통일 비용이 수백조가 드니 수천조가 드니 네. 또는 작게는 수조가 드니 하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또는 정치인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거 통일해야 되겠어. 그냥 이런 식으로 좀 가거든요. 근데 솔직히 통일 비용은 통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통일 비용과 통일 이후의 통일 비용이 있는데 그 통일 비용은 정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통일이 되는 과정이나 남북이 교류되고 활성화되고 그리고 통일 이후에 북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리고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엄청난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개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일 비용을 정책으로서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남북 교류를 통해서 그리고 통일 한국 이후에 북한의 개발과 인프라 개발,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고용과 투자를 창출하고 전 세계에 투자가 몰려올 거예요. 통일 한국이 되면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궁극적으로 국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솔직히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통일을 좀 막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한테 줘서 그냥 표를 얻으려는 계산에 의해서
진영 간 남남 갈등을 일으켜서 그냥 계속 그 분단의 대물림을 하게끔 하고 있어요. 근데 통일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분단 비용이 너무나 아하. 매년 소멸성으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50조가 넘는 돈을 국방비로 쓰고 있어요. 북한은 성군 정치에 의해서 뭐 35조, 40조밖에 안 되는데 GDP가 그렇죠. 우리 2,000조에 비해서 정말 너무 작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조 정도를 쓴다고 해요. 아. 그러면 대한민국이 쓰는 그 국방비 50조, 60조, 북한이 쓰는 20조 합치면 7, 80조가 그냥 매년 국방비로만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외교 국방적으로 남과 북이 치르고 있는 그 기회비용, 그 경제 그 물류나 교류를 안 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소멸되고 있는 그 기회비용은 저는 좀 한 300조가 넘는다 생각해요. 그러면 거의 그 기회비용의 300조와 그 직접적인 어떤 그 국방비의 분단비용 80조를 쓰고 있다 그러면 거의 400조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분단비용으로서 전체 그 400조가 아니라 지난 70년 이상 동안 그 분단비용을 지불해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 오늘도 쓰고 있고 내년에도 또 쓰고 있을 것이 분단비용입니다. 그 분단비용이 너무나 커요.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그 분단비용을 없애고 통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과 언론도 이제는 우리 국민들을 네. 정확한 정보를 줘서 통일 비용에 비해서는 분단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빨리 통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통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이 확대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통일 한국을 선물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정확히 안내해 줘야 되는 것이 정치권과 언론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난 70년 동안의 분단의 대물림이 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이제는 17살 소년이 꾸었던 꿈이지만 우리 포항 시민들과 경북도민들이 그리고 국민 전체가 함께 꿈을 꾸어서 빠른 시간에 그 통일한국 시대를 열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지역 갈등과 계층 갈등과 그리고 세대 갈등을 통해서 남남 갈등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왜 이렇게 많이 치러야 되죠? 이제 통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남남 갈등은 이제 해소시키고 갈등을 해소하고 이제 우리의 국민들의 그 자유와 인권을伸장시키는 네. 복지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 방송 시간이 1시간인데 정말 길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느덧 이제 10분도 안 남았습니다. 뭐 2시간 하시죠? 이 방송의 네트워크가 전 세계로 방송되기 때문에 이게 계약 기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서 이제 뭐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혹시나 우리 경북 포항 시민들 중에 한번 이런 거 한번 물어보고 싶다 기탄 없이 하시는 분 있으면 한 분 정도 질문 받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일자리가 참 많이 부족하고요. 특히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하고 아이를 안 낳아요. 아이를 안 낳으니까 인구가 자꾸 줄고 이거는 이제 결국은 나라가 없어지는 건데 이게 뭐 당장 내일 오지 않고 내년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점점 잠식시켜가는 것들인데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런 통일을 통해서 인구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데요.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역대 정부에서 어떤 통일 정책에 아쉬운 점이 있다든지 네. 혹은 우리 박사님께서 과연 내가 만약에 진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북한 정권과 어떻게 하고 싶다는 이런 말씀을 좀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아쉬워하는 부분은 지금 통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에 있어요.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다시 말해서 이벤트성으로 지금 남북 정상회담 지난 70년 이상의 분단 기간 동안 남북 정상회담이 5번 있었거든요.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 2008년 9년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5번 있었는데 이벤트성으로 그냥 그 쇼하듯이 그냥 끝났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통일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통일의 가정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통일을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가 있고 헌법적 과제를 수행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는 그 2000년과 2007년 그 당시 또는 최근에 2018년 19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북한 지도자와 만났을 때 우리 통일 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을 매주 한 번씩 정례화합시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또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판문점에서 만납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합의서의 조항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통일 로드맵이나 통일 의지나 통일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합의서에 넣지 못했어요. 5번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북 정상회담이 정례화돼서 매주에 한 번씩 만나도 통일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 70년 이상 동안의 분단 기간에서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한 번도 만들지 못하고 지금 원점에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이니까 있고 그렇다면 저는 남북 정상회담을 정례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매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나중에 진짜 통일이 임박해서 시간이 부족하면 일주일에 2번, 3번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됐을 때 진정으로 통일로 나아갈 수 있고 안전한 통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기존의 대통령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한 대통령이 있고 못한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대통령들도 정상회담 정례화를 만들지 못해서 아쉬웠고 만약에 우리 미래 세대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또는 제가 된다면 또는 미래 세대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반드시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만들어야 되고 내 임기가 끝나고 다음 대통령이 선출돼도 매주 화요일 10시에 남북 정상회담 하는 것은 계속 가야 됩니다. 라고 북한 지도자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지금 그 통일 과정의 시작은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누가 정말 통일 로드맵을 가지고 통일 의지를 가지고 통일 역량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이런 종합적인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남북관계 분단 상황에서의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권력의 단맛만 보려고 한 번 더 국회의원하고 한 번 더 대통령 선출해서 3만 개의 자리를 차지해서 그냥 이 것만 뺏어가려고 국민들의 어떤 그런 고혈을만 더 짜내려고 그런 정치인들과 그런 언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서 진정으로 통일한국이 왜 돼야 되는지 우리 미래 세대에게 통일한국을 왜 선물해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 현 세대의 동시대의 우리 국민들과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해서 더 큰 자유를 주고 더 큰 인권을 주고 더 큰 복지를 주기 위한 통일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과 언론에서 만약에 기득권에 심취해서 통일한국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우리 세대가 그 통일 한국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17살 소년의 작은 꿈이었지만 이제 한 분 한 분 더 같이 꿈을 꾸다 보면 통일한국은 반드시 옵니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이거 지금 우리가 그 대한민국이 너무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너무 움츠러져 있어요. 움츠리고 있어요. 왜? 계속
정치권을 보고 본받을 게 없으니까요. 쌈박질 정치만 하고 국민 분열 정치만 하고 보복 정치하면서 국민들을 무시하고 계속된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정치의 연속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바꿔나가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속담에 장강후랑 추전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기득권만 누리려고 하는 정치권이나 언론을 밀어내고 새로운 뒷물결이 앞물결을 대체하는 그런 우리 세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국론을 통합시키고 통일한국 시대를 여는 그런 통일한국 시대를 이제는 만들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바로 통일한국 시대를 만들어갈 아주 좋은 그런 시기입니다. 제가 지금 통일한국의 집을 짓다 라고 이렇게 17살의 꿈과 32년의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그 소년의 꿈과 같이 한다면 머지않은 시기에 통일한국은 반드시 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방청객 중에서 방송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분만 우리 질문을 좀 받고 마지막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동안 질문을 하시겠다고 손드신 분이 계셔서 네. 제가 좀 가서 질문을 좀 받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서 한국수성이 아저씨 분이 네네 감사하게 저 시간만서 짧게 묻고 네. 짧게 묻겠습니다. 네. 저는 지역에 한국신문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포항시 환영하고요. 이형은 좀 앞으로 네. 지금 통일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네. 통일보다 지금 공인중개사십니까? 네. 우리 지역에 우리 지방 쪽에 부동산에 대해서 네. 지금 아마 시민들 가장 관심거리가 지금 부동산 쪽에 아마 큰 비중을 두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이 지역에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간단한 어떤 기초적인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포항이든 오늘 오시기 타지방이든 아마 부동산에 관련 부분들이 좀 굉장히 서민들, 국민들한테 큰 이슈다. 지금 또 우리 문재인 정부도 매우 마찬가지잖아요. 네.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시피 그래서 갖고 계신 어떤 그런 비전도 괜찮고 네. 또 직접 이렇게 부동산을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네. 그런 상황들이 아마 직접적인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와닿지 않겠나. 네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한번 갖고 있는 소식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질문 답변하기 전에 네. 포항의 부동산 값이 오르면 좋습니까? 떨어지면 좋습니까? 저희는 뭐 중간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은 비싸도 문제고 사도 문제잖아요. 가장 접근하기 쉬운 정도의 50% 선이라 해야 되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살짝 오르는 거죠, 그래도 떨어지면 안 싫죠. 예, 답변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통일 전문가이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전문가거든요. 저는 그 노후 대책 전문가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수익형 부동산 전문가니까요. 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통일한국의 집을 짓다라는 부분이 그 집을 짓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26회에 걸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놨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면 저는 규제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시장을 왜곡해 하면 오히려 그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려고 했던 그 의도대로가 아니고 부동산이 왜곡되면서 오히려 값이 올라가서 진짜 힘든 거는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우를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 우를 범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분인데 똑같은 그 학습 효과가 있었는데
똑같이 실수를 또 했어요. 더 큰 실수를 했어요. 노무현 정부보다. 그러니까 경제를 너무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너무나 안타깝고, 부동산은 솔직히 시장에 맡겨야 됩니다.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서 시장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더 오르는 정도의 그 상승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규제를 하면 왜곡되거든요, 시장이. 그래서 부동산이 또 너무 또 이제 수도권 위주로 이렇게 그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서 뭐 포항 그 시민들이나 경북 도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도 오히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방 부동산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면서 규제가 지방 부동산을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똘똘한 한 채 하면서 서울 집중, 강남 집중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서민을 위하고 지방을 위한 규제 정책이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국토 균형 개발을 통해서 전국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는, 그래서 그 부동산 시장에 맡겨서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더 오르는 정도의 부동산 상승률, 요것이 바로 이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좀 이상적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왜냐면 내 집이 값이 떨어지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헌법에 명시된 어떤 대통령의 책무고 어떤 그 우리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가치인데, 기본권인데 자기의 재산이 줄어든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헌법의 그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 대신 규제는 최소화하면서 시장에 맡긴다. 그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은 강화한다. 저는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포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경북의 그 시군단이 마찬가지고 전국이 다 마찬가지고 서울시조차도 1m도 안 되는 골목에 살고 있는 쪽방촌, 달동네가 많습니다.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는. 그러면 지난 20년, 30년 우리가 좀 약간 중진국을 넘어서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그 과정, 지난 20, 30년을 봤을 때 그 저는 뭐 얘기 안 하겠어요. 왜냐면 다 우리 국민들이 다 못 살 때니까요. 근데 그 20, 30년, 최근 20, 30년을 봤을 때 천문학적인 숫자에 서민 주거 지원을 한다고 1년에 2, 30조씩 써왔어요. 그 써왔는데 지금도 1m도 안 되는 쪽방촌에 살고 있고, 그리고 달동네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 국민 기본주택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은 그냥 시장에 맡기고, 그리고 그 취약계층,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좀 주거의 안정성을 가지고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 주거를 보장하는, 그렇게 가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편적으로 올릴 수 있다. 주거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주거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이, 보편적인 주거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고 대통령의 역할이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 앞으로 저는 우리 이 꿈은 또 다 같이 꾸는 꿈이거든요, 우리가. 왜냐면은 솔직히 나만 잘 살고 내 이웃이 1m도 안 되는 쪽방촌에 살고 있고 달동네에 살고 있다면 솔직히 기분 좋습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 봐요. 나도 잘 살지만 내 이웃도 최소한의 주거 환경에서 살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건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런 그 심성으로 봤을 때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런 꿈을 꾼다면 머지않아서 국민기본주택에서 그 일반 취약 그 계층의 분들도 일정 주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기자회견 같은 느낌입니다. 자, 우리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이 참 고맙기도 하지만 대단하신 분들인 게 이게 무슨 요새 코로나 때문에 축제도 못하고 굉장히 문화적으로 메말라 있는데 문화 행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 가지고 자리해 주신 분들은 역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다 생각이 들어서 한 분 한 분들에게 존경심을 표하시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김남도 선생님 또 우리 충북 도민회장 김병일장님 너무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그냥 드릴 수가 없는 책이고요. 판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구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보문고에 가셔도 되고 영풍문고에 가셔도 되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전국 어디서나 구입을 할 수 있고 한 번씩 이렇게 사서 고객님께 선물하시면 참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한 번 통일 한국어과는 하나의 기차에 하나의 침묵을 놓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책 한 권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미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북과 우리 포항 지역에서 이렇게 자리해 주신 분들께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새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 한번 주시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항 시민 여러분, 경북 도민 여러분, 이제 2022년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한 달도 안 남은 시간이 지나면 2022년 새해가 밝습니다. 새해가 떠오르는데요. 2022년은 통일 한국 시대를 여는 그 준비의 원년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17살 소년이 가졌던 그 꿈을 우리 포항 시민들과 경북도민들이 함께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2022년서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027년에는 통일한국을 성취하는 그런 대역사가 일어나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하거든요. 저 혼자 꾸는 꿈은 그냥 혼자만의 꿈인데 우리가 다 같이 우리 포항 시민들과 경북 도민들과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꿈을 꾼다면 통일한국의 꿈을 꾼다면 그러면 통일한국은 반드시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2022년이 됐으면 좋겠고 2022년에는 우리 모든 시민들, 도민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전국 포항에서 함께한 생방송으로 진행된 통일 한국의 집을 짓다. 우리 이경희 작가와 함께 했고, 많은 시민들, 도민들 함께 해주셨고, 이렇게 함께 나와주신 두 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희망이라는 바람을 막을 수 없겠죠. 우리 정말 힘차게 새해를 맞을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들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책의 작가에게